(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일 신형정지 위성 운반 로켓용이라면서 엔진 분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들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별로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의미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20일 시작됐습니다. 북핵과 지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의 주제는 정치 분야였지만 안보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핵 관련 강력 대처를 주문하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황 총리는 또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어 대책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핵무장론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진력하고 있고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공동의 방어 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모병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는 안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 총리는 지진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지진과 호우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약해진 지방과 원전 등 주요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진 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가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북한이 20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은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의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로켓 엔진 분출 시험 사진 9장을 노동신문에 공개했습니다. 대형 사진엔 김정은과 김정식 당 부부장의 모습이 보이고 탁자에는 백두산 계열 80톤 포스급 액체 로켓이라는 문구가 적힌 미사일 외형 도면이 놓여 있습니다. 엔진이 불꽃을 길게 뿜어내는 모습과 국가 우주개발국 관계자들이 만세를 외치는 모습들도 담겨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대포동 계열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추력을 높이는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 엔진의 추진력이 80톤 포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추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추가적인 어떤 북한군의 동향이 있을지는 면밀히 추적 감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은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엔진으로 정지위성을 쏴 올리려면 수백 번은 더 시험해야겠지만 ICBM은 실패도 감수한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5차 핵실험에 이어 오는 10월 10일을 전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제7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제재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도 국제와 지역 문제 등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수원과 대구, 광주 등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수원과 대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지 선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경우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 중이지만 후보지가 속한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등 6개 지자체 모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대구의 경우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의 일부 지자체 장들이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광주 역시 이전 후보지가 속한 전라남도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장들은 군공항 유치에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의 건의로 시작되지만 특별법에 이전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어 국방부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종 이전 부지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대구의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합이전 TF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광주의 경우 이달부터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다음 달 1일 계룡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군 장병들이 각종 공연과 시범을 선보이고 특히 올해 군이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도 첫 선을 보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조국수호 대한강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겠다는 국군의 의지를 과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결사보국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식전 행사로는 육해공군 해병대 의장대와 기수단, 사관생도들이 열병을 펼치고 육군 특전사대원들과 주한미군 장병들의 고공강화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조국 수호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공장병과 부대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비태세 유공장병상은 지난해 8월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은 하사가 대상자로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식후 행사는 힘차게 비상하는 국군의 모습을 표현한 축하 비행을 시작으로 태동과 도전, 도약과 발전, 조국 수호의 결의를 주제로 행동 시범이 마련됩니다. 특히 축하 비행에선 올해 군이 도입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처음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2016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군 문화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계룡시에서 개최됩니다. 강한 육군 국민과 함께 통하는 군문화 즐기자 계룡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전시와 공연, 시범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행사에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사막복을 빌려 입고 마일즈 장비로 사격을 해보거나 헬기 시뮬레이터 전투 장비를 조종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한미 양국군의 첨단 장비 155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승기, 동방신기의 윤호,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성민, 신동 등 연예인 출신 병사들의 공연과 함께 걸스데이와 레드벨벳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육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해 계룡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육군 2작전 사령부가 오는 22일과 23일 경북 외관과 칠곡 일대에서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 2작전 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지구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됩니다. 낙동강지구 전투는 낙동강 일대에서 1950년 8월부터 9월 하순까지의 북한군의 총 공세를 국군과 학도병, 유엔군이 막아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전투입니다. 행사는 6.25 참전용사와 미군 장병, 학생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행진과 기념식, 낙동강지구 전투 재현과 전시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쌀쌀한 요즘, 지난 여름 유난히 더웠던 기억은 어느새 잊혀진 듯한데요.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해군 2함대 장병들을 오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름이 저물어가는 9월 초, 해군 2함대 장병들이 수영장 한편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에 이어 자세를 고쳐 앉는 장병들. 숨을 들이쉬고 멈췄다 다시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수중에서 숨을 쉬지 않고 3분 정도 활동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배우는 겁니다. 스포츠 자체로서도 큰 기쁨이 있겠지만 전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영장에 들어가 다시 호흡 훈련을 하고 스노클링 장비를 입에서 뗀 채 물속으로 잠수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프리다이빙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보람찬 군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취득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반도 인기입니다. 잠수 자격증 발급 권한이 있는 전문가가 사회에서와 동일하게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군 내 해남구지대 SS라는 구작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재능 기부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병 해양 스포츠 교실을 통해 70여 명의 장병이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군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교육인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대 주변에 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부대 내에서 좀 이렇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해군 2함대는 앞으로도 전투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최근 광주시립 국극단을 초청해 창극 이순신 12척의 배를 공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백이종군부터 노량해전 승리까지의 일대기를 창극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의 이순신 제독의 숭고한 일생이 담겨진 이번 공연을 통해 해군 사관생도와 교직원 등 600여 명의 관람객들은 충무공의 호국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영예로운 해군 사관학교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광주시립 국극단 대표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앞으로도 불멸의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 영예를 바다를 잘 수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설립된 광주시립국극단은 남도소리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창극과 판소리, 무용 등 전통국악예술 발전과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조선 일대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기록물을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조실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실록이 남과 북에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고 보관되고 있는지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록유산인데요. 북한에서는 우리와 달리 이 역사 기록물을 이조실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 6.25 전쟁 때입니다. 누구보다 조선왕조실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전쟁이 나자마자 실록부터 평양으로 옮겨간 겁니다. 남한에 있던 장성학 소장 조선왕조실록이 6.25 동란 중에 분실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남한 쪽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북한 쪽에서 그 6.25 동란 쪽에 조선왕조실록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으로 북한의 이조실록을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1980년대에 한문으로 된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해 발표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과 북한의 리조실록, 두 책의 번역과 해석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그거를 전 인민이 항의한다 해서 그 한자는 거의 안 쓰고 손 한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 좀 편리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자를 쓰지 않아서 한자는 다른데 이름 한글은 같은 그런 걸 구별할 수도 없고 근데 전문적인 연구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록의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종실록의 정식 이름은 현종 순문 숙무 경인창효 대왕실록. 북한의 리조실록은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남북한 번역의 장점을 살린 재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요. 북한문 혼용체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실록과 순한글로 번역된 북한의 실록. 남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통일현장 김소연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장병과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창조국방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국방 홈페이지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장병과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국방허브 공모 제안 게시판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정보체계통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10월 9일까지 2016 장병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전 장병과 군무원 대상이며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병소원 성취 프로젝트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47호 정신전력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군 간부와 민간 전문가 대상이며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이번엔 신형 로켓 엔진 분출 시험 사진을 노동신문에 공개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